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0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브로드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이 순서랑 종목 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하는 게 QQQ의 비중이거든요. 이게 지금 QQQ 비중 스크린샷을 갖고 온 건데, QQQ 비중 제일 높은 게 8.7%가 엔비디아고, 그 다음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식인데, 사실 알파벳은 클래스 A랑 클래스 C가 둘 다 나스닥 상장돼 있고, 그 비중이 3.92, 3.64라서 이걸 합치면 7.56 정도 되죠. 7.56이면은 엔비디아 다음으로 많은 겁니다. 이게 지금 마켓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QQQ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특이한 게 이제 그 하드웨어 종목의 강세로 테슬라는 뭐 계속 한 3%, 3.5% 사이에 계속 있었었고, 테슬라는 제가 왜 다루지 않는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가 3.4, 3.11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넷, 이거 다섯, 그리고 브로드컴, 메타 이렇게 7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메타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1, 2, 셋, 넷, 다섯, 11번째죠. 물론 이제 알파벳을 한 종목으로 치면 이제 10번째 종목이라고 되는데, 그 전에는 작년에만 해도 월마트랑 이 인텔 말고 그 월마트 밑에 코스트코도 있었는데, 코스트코는 지금 이제 2%도 비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트코 비중이 작아진 거지, 그 코스트코가 뭐 되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이런 데들이 3% 치고 올라오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종목을 또 바꾸자니,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에 10위권으로 밀려나서 7개 종목 하고 있는데 10위권으로 뭐 9위권으로 밀려난 상황이라서 이거 일단 메타를 놔두기는 하겠습니다만, 브로드컴이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다시 이거를 포함을 시켜야 되나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 같은 것도 사실은 그 7위, 8위까지 올라왔었는데도 사실 언제 다시 내려갈지 몰라서 해놨는데, 사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랑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은 계속 이쪽 위쪽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의견을 주시면 제가 고려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원래 하던 대로 7종목을 가지고 이제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 먼저 보시죠. 네, 엔비디아 차트 지난주에 여기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197.63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것인가 했는데, 월요일에 도지 만들고 화요일에 197.63에 또 걸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지받고 이제 수목금 또 다시 미친 듯이 올라서 전고점이 216.83을 일시적으로 뚫긴 했지만 결국 종가는 다시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여기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전고점은 여기고, 전고점이야 뭐 지난주에 이미 뚫렸고, 하지만 완전히 벗어난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에 그 212.19 전고점은 벗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고점은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죠.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거가 하나 있긴 한데, 이거 아니라도 뭐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렸어도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여기서 뭐 다시 내려오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일단 내려온다고 해도 지지선으로 작용할 만한 트렌드 라인 큰 거 하나 놔두고요. 얘네들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얘네들은 지워도 될 것 같고, 뭐 얘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가파르게 올랐었던 이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트렌드 라인이 하나 생겨서 내려오게 되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정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기에 전고점이 있어서 딱히 하진 않았습니다만 피보나치를 한번 그려보면 피보나치를 그리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1.618 라인을 거의 다 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뭐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뭐 로하이 레퍼런스 라인 같은 거 그리는 것도 특별히 없어 보이고 패러렐 채널은 그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기다 그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라고 여기다 해놓고 여기다 이제 이거 다시 뚫을 때 218.25도 하나의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뭐 좀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 트렌드 라인하고 이 트렌드 라인 이 사이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게 뭐였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놓고 네. 발표자 도구를 키워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죠. 네, 알파벳 지난주에 갭 상승한 이후로 계속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갭 상승한 목요일에 갭 상승한 날 고점이 금요일까지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고 이 위쪽에 있는 거야 그냥 뭐 니들은 그냥 니들이라고 치고 월요일에 살짝 밀려 내려와서 목요일 고점이 저항선으로 잘 작용하는가 싶었는데 화요일부터 얘를 지지선으로 뚫고 올라갔고 여기서 또 갭상승했고 수, 목, 금일로 계속 역사상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피보나치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피보나치가 여기 제가 그려놨던 게 있었나요? 있었네요. 피보나치 그려놨던 게. 네. 그래서 얘는 지우고 피보나치 그려놨었는데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 쪽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396.5인데 그것도 넘어서서 오히려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트렌드 라인도 각도가 다시 더 가파르져졌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 트렌드 라인 뭐 아직 여기 뭐 어디를 트렌드 라인으로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일단은 트렌드 라인 그리지 않고 그래도 그려야 될까요? 어디에다 해야 되나? 여기랑 여기 보통 여기인데 일단 꺾인 건데 그렇게 꺾였다고 하기에는 금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갔으니까 금요일 저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여기 지지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미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건 오버슈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들도 거의 다 소진이 돼서 이걸 넘어서면 이제 로하이를 가야 되는데 로하이를 하기에는 뭐 여기랑 여기 이 정도겠죠. 네, 근데 얘는 색깔을 오렌지색으로 하는 정도의 로하이 있는 거 정도 말고는 딱히 뭐 저항선으로 생각을 할 만한 게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400을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으로 목요일에 400을 넘었죠. 그리고 금요일에도 400을 넘어서 402.00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400 저항선을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00이 심리적인
저거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해서 400을 찍을게요. 네. 보통 이런 것들은 제가 초록색으로 해놓던가요? 연두색, 요거요. 초록색이 아니라 연두색. 이걸로 해서 400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파벳은,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항을 받을지 안 받을지 포인트고, 그걸 넘어선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런, 트렌드 라인, 그리고 요 가파른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거나 할 때 저항선이 하나, 두 개 정도 있다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연결하는 선들이라고 하면 얘가 제일 유력한 그 연결선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얘를 지지를 받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서 지지받고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연결선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룹의 연결선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여기에 패러렐 채널을 그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패러렐 채널 그리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만 얘하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가 있다고 치면 얘하고 얘는 그룹이 다르기 때문에 이 패러렐 채널이 계속 연결이 된다고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패러렐 채널은 이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거다. 예를 들어 뭐 굳이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을 가지고 패러렐 채널을 만든다는 것은 말이 돼요. 하지만 그룹이 다른 그룹이 다른 바들이 패러렐 채널을 형성하는 것은 좀 드문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종가가 400.80이에요. 그래서 이 400 라인을 그려놓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더 이렇게 한참 뭐 올라갔다 그러면 뭐 당연히 거기서 비슷한 데서 장이 월요일날 시작된다고 해도 400을 이미 넘어 있을 거니까 400을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일단 뚫고 올라갔었지만 종가가 400.80이라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요 연두색의 400 라인 그려놓은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파벳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애플이네요. 네, 애플도 되게 잘 나갔죠. 지난주에 다른 종목들, 특히 이제 이게 금요일에 여긴데, 어닝 나오고 나서, 훅 치고 올라갔지만, 니들이 길 뿐 다시 쭉 밀려 내려와서 전고점 아래쪽에까지 내려왔고, 물론 이제 이 밑에 중요 트렌드 라인을 지지받았지만,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애플이 그렇게 계속 랠리를 하기는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월요일에는 이 중요 트렌드 라인 아래쪽까지 밀려 내려오고 277.32까지도 밀리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여기도 갭 상승을 했지만 거의 그 수요일 종가까지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뭐 계속 랠리가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금요일에는 결국 288.62 전고점까지 뚫는 게 컨펌이 돼버린 상태죠. 그러면 뭐 여기서 뭐 특별히 저항선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습니다. 뭐 여기 피보나치 해봤자 확실히 더 크게 올라갈 거라서 의미가 없고요. 피보나치는 여기서 로아이 레퍼런스 같은 것도 딱히 너무 가파른 그 라인을 해서 뭐 특별히 없습니다. 얘는 갭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룹이 나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리바이즈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패러렐 채널을 그리면, 여기나 여기가 될 텐데요. 네, 여기를 놓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패러렐 채널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여기서 오히려 지지를 받고 올라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레퍼런스로 패러렐 채널 놔두고요. 오히려 같은 패러렐 채널을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까지 놓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점과 이쪽에 있는 고점들이 연결이 되는 거를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체크를 한다고 해도 뭐 이 패러렐 채널이라는 게 트렌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해도 다시 상승을 할 거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패러렐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오버슈팅이 있다고 해도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서 이렇게 내려와서 뭐 288.62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뭐 그런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고 봐야겠죠. 이런 치고 되고요. 네, 그래서 F는 계속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게 이제 조금 그 모멘텀 자체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계속 상승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F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죠. 마이크로소프트.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시다시피 어닝 때 갭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어닝 직전까지의 캐치업이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됐고 월, 화, 수도 그냥 이 요거 따라서 내려가는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목요일에 갭 상승을 한번 해줬고요. 그래서 426.79도 뚫고 올라갔지만 왜 426.79가 중요하냐면은 어닝 나오기 직전의 고점이 426.79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426.8인데 일단 거기까지는 갔습니다만 다시 목요일에 도지 만들면서 밀려 내려왔고요. 그래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 안쪽으로 밑에 쪽으로 내려왔고 금요일에는 다른 종목도 다들 상승할 때 오히려 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포함 사스가 4월 중순만 해도 다시 실적이 괜찮은 것 같다. AI 에이전트들이 만드는 그래서 개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서 사용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여기에서 쑥쑥 빠졌었죠. 지난 연초부터 빠졌었고 했었던 게 지난 연말부터였나요? 11월 이때부터 빠졌었던 게 이때가 이제 사스나 소프트웨어 IT 기업들의 부정적 전망들이 그나마 4월 중순에 조금 그래도 퀄리티가 원하는 그 사스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다. AI로 직접 소비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또 요새 분위기가 바뀌고 있죠.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AI로 그래서 뭐 바이브 코드 이런 걸로 해서 만들 때 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그 퀄리티 자체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메소드 내지는 그런 컨셉 개념들이 조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조금씩 나오면서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의 퀄리티도 보장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유닛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또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제가 연초에랑 연말에 그 AI 관련 산업들의 패러다임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 뭐 처음에 AI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 나온 게 에이전트
AI가 이제 에이전트 기념으로 가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마치 LLM AI의 전부인 것처럼 됐다가 에이전트로 넘어갔고, 뭐 MCP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에이전트만 있으면 또 되는 게 아니었구나. 퀄리티 보장이 안 되는구나 해서 그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토큰도 아끼고 보안도 강화하고 하는 쪽으로 이제 에이전트 다음으로 넘어간 게 하네스 엔지니어링 쪽으로 넘어간 거고. 이제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 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다른 패러다임 전환이 나올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세스 기업은 계속 설 자리를 잃어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건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AI 코파일럿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 그 전통적인 아니면은 그 확실히 세스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스 기업들은 이제 아직도 그런 의구심 그리고 발전 가능성에 물음표가 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기서 뭐 이렇게 이 하락을 한다고 해서 요 다운 트렌드 라인 그리고 여기 위로 가는 이 상승 트렌드 라인 삼각형 안쪽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런 과정에서 크게는 뭐 이 고점과 이 저점 사이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다른 그 나스닥 주식, 특히 그 하드웨어 쪽 이런 것들처럼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어닝에서 빠져서 내려왔었던 주요 이유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카펙스를 다른 종목들처럼 크게 확대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확대를 하긴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 그래도 되냐?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쉽게 뚫고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겠냐라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아마존이죠. 네, 아마존도 어닝 때 굉장히 치고 올라갔었죠. 그렇지만 바로 밀려 내려왔었고, 금요일에 그 인사이드 바 만들면서 이 고점을 못 넘었었는데, 월요일에 고점을 넘었고 화요일에도 갭상승했다가 밀려 내려왔는데, 그게 여기에서 있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도 여기서도 중요 트렌드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으니까 거기에 이중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왔고,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모멘텀이 얼마나 그 힘을 잃었으면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트렌드 라인의 이중 트렌드 라인 저항선에서도 맞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를 확 다시 재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에 결국 다시 밀려 내려와서 273.88 아래로 내려왔고, 금요일날 다시 상승을 하려고 했으나, 여기에 있는 273.88에서 저항을 받고, 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이 자체로는 굉장히 그 모멘텀이 있어 보이지만, 지난 4일 동안 그 모멘텀이 완전히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아무래도 273.88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고, 이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는 트렌드 라인 아니죠. 레퍼런스 라인이죠. 아까 이거 제가 색깔을 얘를 안 하고 이걸로 했었죠. 이렇게 된 거라서 이제 얘가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여기서 지지저항선으로 작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지우고, 이 트렌드 라인도 일단은 꺾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꺾인 것뿐만이 아니라 273.88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되게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올라올만치 올랐다. 일단은 이제 조정이 들어가지 않냐라고
올 수밖에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브로드컴. 브로드컴이 하드웨어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도, 월요일 도지 화요일에 정고점 겨울 뚫었지만 밀려 내려왔고, 갭 상승을 했지만 다시 429.31 아래로 밀렸고, 목요일 더 밀렸고, 금요일에도 다시 치고 올라가긴 했지만, 크게 정고점 429.31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그 4월 초부터 올랐었던 그 모멘텀이 일단은 그 밀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신고점을 만들었지만, 신고점 만든 이후에, 쉽게 429.31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뭐 이게 지금 치고 올라갈 때 저항선으로 쓰려고 만들었다는 레퍼런스 라인은 일단 지워뒀고, 여기 다시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뭐 그때 다시 그려줘도 될 것 같고요. 얘네도 일단 지금은 다 지워줘도 되겠죠. 그 만나려면 너무 높이 올라가야 되니까 얘도 지우고 얘는 놔둬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로하이 레퍼런스 같은 거 할 만한 것들은 딱히 없네요. 네, 뭐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뭐 굳이 로하이 레퍼런스 하나 한다면 뭐 이런 데서 여기랑 여기 로하이 레퍼런스 하는 정도, 이 정도인데 이건 아까 그렸었던 거 지웠던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리는 아직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 정도로, 그리고 뭐 여기에 신고점 있는 거 하나 정도 체크해 놓는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아마존보다도 더 모멘텀이 사라져서 횡보로 완전히 진입했다. 그 횡보를 보일 때 레인지는 일단은 뭐 그 403.00이랑 여기라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를 신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를 일단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금요일에 일단 많이 올라서, 그래서 일단 이걸 보고 여기가 고점이 될지 아니면 고점을 더 할지를 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이 밑에 이렇게 밀려 내려왔었지만 얘를 하한선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를 레인지로 놔두되, 이 레인지는, 위쪽으로 다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점은 갱신이 될 지연정, 횡보가 깨지진 않고 계속 다시 랠리를 시작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인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브로드컴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메타네요. 마지막 메타. 네, 메타가 순위가 밀릴 정도로 갭 하락을 했고요. 물론 이때만 해도 7, 8위권 안쪽에 있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와서 그렇지. 네, 그래서 뭐 메타가 부진해서 밀렸다기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너무 잘 나가서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밀린 건 밀린 거니까.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와서 지난주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월화수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그냥 밀려 내려왔고, 그 목요일에 잠깐 이걸 벗어나나 했더니 다시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 그래서 600하고 뭐 여기는 600하고 여기 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 정도? 예. 600하고 이 사이에서 그냥 횡보를 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좁은 영역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고, 이 좁은 영역에서 움직이는 걸 벗어난다고 해도 뭐 저항선 있고, 지지선은 이 중간에는 딱히 없죠. 네. 얘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밀려 내려와서 580까지도 깨질 가능성을 오히려 보는 게, 상승 가능성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는 굳이 확률적으로 말한다면 이 레인지 안에서 갇혀있을 확률이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지금 뭐 더 빠져서 내려갈 만큼의 악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횡보를 할 것이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토요일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국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술주구 관련된 이벤트들을 다 챙기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도 뭐 특별히, 눈에 띄는 매크로가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제가 보통 일요일 동영상을 토요일 저녁에 영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요새는 이제 주말에 다른 이란이나 전쟁 관련 이벤트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업로드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올리곤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 있을 동안은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저녁에 끝나면 토요일 동영상이랑 일요일 동영상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미리 예약을 걸어 놓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좀 새로 나오는 브레이킹 뉴스를 반영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한 달 동안 한국에 있을 동안에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선물 동영상이랑 주식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도 좋은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